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가 힘들다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그 비상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결단하고 내려놓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부패 척결에 관련한 5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그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시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큰 권한을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주는데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정치인은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도의 우리 당의 변화가 있어야만이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총선 승리도 가능하다. 지금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문제된 이유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이 예. 호남 의원 물갈이론에 대해서 약간 좀 엉뚱한 대답을 먼저 하겠습니다. 원래 물이라는 거는 제도나 문화 아니겠습니까? 물속에 있는 고기는 사람이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물갈이를 해야 된다 그 말이 맞는 요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썩은 물에는 아무리 이렇게 싱싱하고 좋은 물고기가 들어와도 금방 죽거나 그냥 뭐 완전히 까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갈이가 정말로 중요한데 지금까지 정치권에서는 물갈이 요구에 대해서 고기갈이로 응답한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그 문화나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고기만 바꾸고 거기에 대해서 또 물갈이를 요구한 국민들은 고기갈이만 하고 있는 정치권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고기갈이만 하는 것보다 물갈이를 통해서 명분을 획득하고 국민적인 지지를 획득하고 그 힘으로 고기갈이가 돼야지. 그런데 그냥 상황은 그대로 두면서 고기갈이만 하면 오히려 더 분란이 더 심화되고 갈등이 더 심화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예 총선에 그냥 투표 참여하지 않거나 그럴까봐 걱정인 겁니다. 문 대표께서 지난 월요일입니까? 어느 일간지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저한테 새누리당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문 대표의 그런 분열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통합도 가능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3당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바깥으로 자꾸 신경 쓰고 돌아보기보다 우리 내부에서 제대로 된 혁신을 한다면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민심을 다시 얻고 신뢰를 얻는다면 그러면 그게 전공법이다. 제대로 된 해결 방법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국회의원회관 제 방에서 제 방 위치가 왼쪽은 예전에는 통진당, 오른쪽은 정의당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통진당이 해산되면서 그 구역이 전체 재보궐선거 당선자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천장배 의원도 그래서 제 방에서 가까이 배치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한 번은 이제 그 방에 잠깐 짧게 제가 한번 가서 이야기 나누고 두 번째로 이제 저희 방으로 천 의원께서 오셔서 이제 차담을 30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우리 당에 들어와서 함께 힘을 합칩시다 그 말씀을 드렸고 천 의원은 천 의원대로 자기와 함께 하자 서로 그런 요구들을 하고 이제 차담은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드린 말씀과 같이 지금은 외부의 움직임에 눈을 돌리기보다 내부를 제대로 혁신하는 것, 혁신이라는 단어가 어렵다면 내부에서 정말로 진정성 있는 변화를 해서 그 모습을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그 힘으로 총선 승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지금은 중요한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것도 그 분열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낡은 계파 구도로부터 탈피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개혁적인 사람들인지를 국민들한테 증명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제가 9월 초입니다. 9월 초에 제가 전주에서 혁신이 실패했다, 그렇게 단정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혁신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혁신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직접 회사 경영하면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해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혁신은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 좋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IBM이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대형 컴퓨터만 만들다가 굉장히 힘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사장이 영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장의 고민이 뭐였었냐면 직원들한테 아무리 우리가 바뀌어야지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이야기를 듣지를 않으니까 이게 회사가 바뀌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이제 전 직원 조회를 하는데 이게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전 직원 조회를 하는데 저 뒤에 있는 직원 하나가 일어났더니 사장 욕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직원이 욕하는데 같이 싸우든지 아니면 자리 박차고 나가든지 였을 텐데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사장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것이 그 직원한테 고마웠답니다. 욕한 직원한테.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던 직원들이 그 순간에 그 다음 그 직원이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사장이 그 다음 무슨 말을 하는지 전 직원의 관심이 집중이 됐던 겁니다. 그런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한테 고마웠고 그 순간을 잡아서 전 직원을 설득시키고 감복시켜서 그 회사가 다시 살아나게 만들었습니다. 혁신이 그런 겁니다. 혁신안을 던지면 불편해야지 그게 제대로 된 혁신 아닙니다. 그럴 때 그래서 당연히 일어나는 반대에 대해서 그걸 녹여서 역동적인 에너지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혁신 과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이 실패했다고 말했을 때 저는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습니다. 안 전 대표의 지적이 정확하다. 우리도 10번 정도 혁신안을 발표를 했는데 아무런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해서 고민이었는데 정말로 잘 됐다. 그럼 어디 안 전 대표의 혁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그렇게 됐으면 아마도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그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10가지 방향들도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당이 혁신으로 잘 자리 잡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놓친 겁니다. 혁신위원장도 그렇고 문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혁신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렇게 꿰뚫어 보지 못한 데서 온 판단 착오들이 있었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그러면 제대로 된 혁신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먼저 물꼬를 튼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큰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1대1로 만났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은 없고 시간만 계속 끌고 있어서 그렇다면 다음 주 정도라도 혁신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당이 혁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혁신은 대표가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회사 하면서 혁신도 해보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접했는데요. 혁신에 성공한 조직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혁신을 맡은 그 조직의 대표가 직접 할 때
많은 혁신이 성공했습니다. 실패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대표가 직접 혁신을 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맥킨지 컨설팅을 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혁신안을 마련하고 그걸로 실행에 옮겼을 때 100%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가 혁신을 하든지 아니면 물러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위원회 형식은 옳지 않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혁신위원장을 맡습니까? 당내에서 본인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새누리적 사고방식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불천적이라고 봅니다. 같은 당에 있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말도 하셨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극복하자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폄하하는 거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표현을 사실은 굳이 썼던 이유는 문재인 대표의 운명이라는 책 서문에 본인이 쓰신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썼습니다. 네, 대해서 이제 신당이 아니라 전공법으로 풀어 나가겠다고 예. 했고 이제 혁신 토론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 상황에서 지금 이제 문 대표의 이제 뭐 인터뷰라든가 지금 안희원 본인께서 한 이제 현 상태로는 그 문제를 실타래를 풀어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럼 이걸 좀 그러니까 전공법으로 풀어나가겠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그 구체적인 제안들은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당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최고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제안이 뭐 글자 하나 안 고치고 그대로 하라 이런 요구는 아닙니다. 저는 그 혁신을 어떤 방향으로 시작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물꼬를 튼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동의한다, 어떤 부분은 이런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방향이 더 옳은 것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사실은 그게 혁신이 시작되는 겁니다. 서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붙어서 정말 토론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하나의 그 방향을 잡아가는 그 과정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실제로 저 당이 변하는구나 국민들께서 느끼실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낡은 진보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는 국민에게 외면받는 야당 현실에 대한 압축 표현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지금 정부 여당이 엄청나게 커다란 실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당의 지지가 오르지 않는가? 그리고 왜 지금 총선 대선에 대한 전망을 많은 국민들이 암울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또 저 나름대로 그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그 낡은 진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 지금 여당과 맞서서 싸울 큰 대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우리 아는 의원님께서 과거에 그 대양 세력으로서 대양 후보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고 기대감이 있었고 국민들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거꾸로 이렇게 지지 면면해지고 야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못 갖는 것은 거꾸로 보면 안 의원님에 대한 어떤 한계 또 그에 대한 그 실체가 많이 드러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유승민 대표가 원내대표 내려놓으면서 그런 말을 했었지 않습니까? 매일 내가 왜 정치를 하는지를 자문한다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 매일 아침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정치를 한 이유는 낡은 정치 바꿔달라는 국민적인 열망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하나의 도구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런 결심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낡은 정치를 바꾸는 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속해 있는 정당에서의 낡은 행태들을 바꾸고 좀 더 국민들 민생에 더 접근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하게 만드는 것, 그게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정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사명감으로 소명감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